약한 백색광 아래 방금까지 웃고 떠들던 두 사람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렌은 책상 위 작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멜로디를 나지막이 흥얼거리며 트위 매니저의 손안에서 빛나고 있는 휴대폰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는 잠시 둥근 의자의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다가 음악을 껐다. 렌, 누나, 뉴스 보는 거예요? 아니면 스케줄 짜는 거예요? 트위는 가방을 뒤져 과자 두 봉지를 꺼내더니 렌에게 툭 던졌다. 트위, 그건 벌써 다 끝냈지.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 눈빛이 가라앉고 속눈썹이 가늘게 떨리는 것이 방금 그리 유쾌하지 않은 무언가를 목격한 듯했다. 트위, 방금 해외 배우의 스캔들에 대한 기사를 읽었어. 든든한 배경에 인기도 많은데 유흥에 빠져서. 그녀는 진한 녹색 해먹에 몸을 기대며 길게 한숨을 내뱉었다. 렌은 낮게 웃음을 터뜨렸지만 시선은 여전히 멍한 표정의 그녀에게 머물러 있었다. 트위, 궁금해. 연예계에서는 성공할수록 왜 그렇게 쉽게 길을 잃게 되는 걸까? 렌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고개를 까닥였다. 입가에는 마치 강이라도 시작하려는 듯한 미소가 걸렸다. 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선 이미지의 붕괴예요. 대중은 겉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모습 때문에 높은 환상과 기대치를 갖게 되죠. 하지만 그들이 숨겨온 어두운 면, 늘 감춰왔던 면을 마주하는 순간 대중은 실망감에 빠지게 돼요. 그 영향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는 말을 멈추고 트위를 똑바로 응시했다. 렌, 누나가 생각하기엔 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트위는 입술을 깨물며 손에 든 과자 봉지의 무늬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트위, 아마 외로움 때문이 아닐까. 방향을 잃는 거지. 그런 환경에서는 진실한 관계를 찾기 힘들잖아. 돈, 유혹, 불안정한 정신건강. 그래서 현실에서 도망치려고 자극적인 걸 찾는 게 아닐까. 그 말을 듣자마자 렌이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트위는 자신이 어디서 틀린 건지 몰라 조금 쑥스러워졌다. 렌, 누나 말이 꽤 정확한데요. 연예계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평범해지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본보기가 되는 분들도 계세요. 이 점은 두 사람 모두 잘 알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돈을 모아 기부하는 예술가와 아이돌들. 누군가 우연히 발견하거나 스태프가 카메라로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선행들 말이다. 신문들은 그저 자극적인 가십거리만 써내려갈 뿐이다. 어쩌면 성공이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돋보기가 그 사람의 본성을 확대해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도덕적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인기는 그들을 더 빨리 추락하게 만든다. 반대로 내면이 단단한 사람에게 성공은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도구가 된다. 그때 트위가 갑자기 웃음을 지었다. 트위, 마치 이런 거네. 사람의 본성을 알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줘봐라. 아니면 결과가 데뷔 때만큼이나 엉망인데도 그냥 해. 넌 틀리지 않았어. 라거나 너무 엄격하게 굴지 마. 전보다 잘하고 있잖아. 라고 칭찬만 해주는 경우. 그게 한 번에 닥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쌓여가는 거겠지.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자 그녀는 긴장을 풀려는 듯 허공에 주먹질을 해댔다. 렌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렌, 맞아요. 때로는 엄청난 사건보다 매일 쌓이는 사소한 요인들이 더 무서운 법이죠. 두개 생긴 작은 균열이 결국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요. 누나가 말한 것처럼 우리 회사나 우리 팀, 다른 아이돌들도 마찬가지예요. 녹음실, 무대, 고급 호텔에만 갇혀서 마음 편히 놀러 다니지도 못하죠. 보통 연습이 끝나면 너무 피곤해서 뻗어버리고 아주 드문 여유로운 날에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어요. 칭찬 속에 살다 보니 사소한 실수라도 하지 않으려고 우리끼리 더 엄격해지기도 하고요. 렌은 잠시 말을 멈췄다. 예전 팀에 있었던 일을 떠올린 듯 주먹을 꽉 쥐었다. 트위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묻고 싶어 했지만 이내 침묵을 택했다. 렌, 있잖아요. 트위 누나. 그런 환경에서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누군가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연예계라는 환경이 너무 가혹해서 그 안에 들어온 누구든 결국엔 재성형 시켜버리는 걸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트위는 머리를 극적였다. 트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곁에서 위로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사람이 너무 부정적이어서 같이 몽상 속으로 빠져든다면 더 최악일 거야.
버팀목이라는 건 누군가 나를 구원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에게 얼마나 솔직해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 트윗은 손가락 하나를 치켜 세우며 어리숙한 미소를 지었다. 트윗. 그럼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네. 치유자와 독성 공명. 첫 번째는 사람을 지면에 발붙이게 하고 가면을 벗어 약해질 수 있게 허락해주는 것. 다른 하나는 함께 꿈속으로 빠져들어 현실을 회피하는 것. 렌의 시선이 잠시 트윗 위 얼굴에 머물렀다가 빠르게 그녀의 가방 쪽으로 향했다. 렌, 그럼 개인의 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심리적으로 강한 사람이라면 옆에서 위로해줄 사람 없이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화려한 세계에선 누구라도 변질되지 않기 위해 버팀목이 필요한 걸까요? 트윗은 해먹에 완전히 등을 기대고 흔들거리며 한참 동안 허공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트윗, 그건 너무 어렵다. 버팀목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가끔은 스스로 강하다고 확신하는 것조차 착각일 때가 있으니까. 렌은 다리를 꼬고 앉아 손으로 머리를 지탱했다. 묶여있던 그의 이끼색 머리카락이 한쪽으로 쏠려 헝클어지기 시작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렌, 이건 정말 인간 심리에 관한 난제네요. 위지와 과도한 자신감 사이의 경계는 때로 아주 모호하거든요. 우리는 스스로를 강철이라고 생각하지만 충분한 압력과 온도가 가해지는 환경에서는 강철도 휘어지기 마련이에요. 어디선가 읽었는데 사람은 큰 충격은 견딜 수 있어도 매일 쏟아지는 1000개의 악플은 견디지 못할 수도 있대요. 피로가 쌓이면 단단했던 자아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때가 바로 사람들이 버팀목을 찾는 시점이죠. 누나, 마크 형 일 알죠? 마크의 이야기가 나오자 트윗은 고개를 저었다. 렌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에게 사건의 전말을 요약해 주었다. 순식간에 그녀가 그 재능 있는 동생에게 가졌던 모든 신뢰와 시각이 사라져 버렸다. 트윗. 전형적인 재능은 많지만 문제는 더 많은 케이스네. 렌. 네. 그 형이 바로 우리가 말하던 예시예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변질되지 않기 위해 언제 올바른 버팀목이 필요한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자 트윗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렌에게 사탕 몇 알을 건넸다. 트윗. 예민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난 운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봐. 진심 어린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로운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어떤 이들은 누군가 자신을 안아주고 달래주려 한다는 걸 깨닫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기도 해. 이제 트윗 스스로도 자신이 무슨 말을 뱉고 있는지 모를 정도가 되자 렌 인윤을 가늘게 떴다. 렌, 슬프지만 인정해야겠네요. 누나가 말한 그 운이라는 건 가끔 단순히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혹은 실패했을 때 언제든 돌아오라고 문을 열어주는 가족이 있느냐의 문제니까요. 그런 평범한 것들이 없으면 성공의 대가는 때로 목숨 그 자체가 되기도 하죠. 누나, 관객이나 관찰자인 우리가 그들의 작은 실수나 불완전함에 조금만 덜 엄격했다면 그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대중이 무엇을 하든 연예계라는 본질 자체가 이미 인간을 갈아 넣는 기계인 걸까요? 렌의 질문에 트윗은 할 말을 잃고 그의 시선을 피했다. 트윗. 사실 관객의 입장에서는 두 부류로 나뉘어 이해해주려는 쪽과 아이돌의 나쁜 습관을 너무 오냐오냐 해준다고 생각하는 쪽. 그리고 너희 같은 아이돌들은 연습에 매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찬사에만 의존해서 이기적으로 변하고 유흥에 빠지기도 하지. 동전의 양면이 똑같을 순 없잖아. 동전의 양면이 똑같을 수 없다. 는 비유는 렌 이보기에 이 상황에 아주 적절한 표현이었다. 관객의 연민과 예술가의 책임감 사이의 균형은 매우 위태로운 상태다. 너무 엄격하면 예술가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게 되고 너무 이해해주면 나쁜 습관을 방조하는 공범이 될 뿐이다. 팬들이 무조건 감싸준다고 느끼는 순간 아이돌은 스스로를 고칠 동기를 잃는다. 그 이계가 때로는 스캔들보다 더 빠르게 커리어를 망치는 독이 된다. 결국 아티스트 본인에게서 분화되는 것이다. 같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도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 두 운명이 갈린다. 노력하는 집단은 팬들의 지지를 부채로 여기고 더 규율 있게 자신을 채찍질하며 대중이 기대하는 남성미와 의지를 보여주려 한다.
반면 타락하는 집단은 찬사를 당연하게 여기고 권력에 취해 방탕한 삶에 빠진다. 스스로 동전의 밝은 면을 흐리게 만드는 셈이다. 렌, 누나. 성공에 취해 자만심으로 방황하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대중의 혹독한 질책이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주변 사람의 묵묵한 포용이 구원의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누나 말대로 모든 건 각자의 운에 달린 걸까요? 투이 위검은 눈동자가 렌을 노려보자 그는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는 살짝 웃어 보였다. 투이, 렌, 너는 항상 어려운 것만 묻네. 하지만 말이야, 왜 다들 두 가지를 적절히 융화시켜서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 렌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렌, 누나, 아직 제 질문에 대답 안 했어요. 그리고 왜 두 가지를 융화시키지 못하냐고 하셨는데 그건 정말 어렵다고 봐요. 사람은 모든 걸 다각도로 보거나 곱씹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이론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죠. 예술가는 규율이 필요하면서도 이해받아야 하고 관객은 포용하면서도 한계를 지켜야 해요. 하지만 감정으로 먹고 사는 연예계에서 이성적인 융화는 사치에 가까워요.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미워할 때 감정이 극단으로 치닫기 때문이죠. 정점에 서서 수백만 개의 찬사를 받는 예술가는 충고를 간섭으로 여기고 포용을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기 쉽죠. 몽상에 취한 사람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아프게 넘어지지 않는 이상은요. 렌은 이제 마치 터져버린 풍선처럼 감정을 쏟아냈다. 이야기하는 내내 그의 두 손이 덜덜 떨리자 투이가 당황하며 다가오려 했지만 그는 가볍게 손을 저어 그녀를 제지했다. 렌, 그리고 회사 말이에요. 그런 융화를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책임이 관리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예술가를 그저 돈 버는 도구로만 봐서 올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치기보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걸리지 않는 법만 가르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결국 개인의 내면적 의지 문제일까요? 질문에 투이는 멈칫하며 뺨을 극적였다. 투이, 다른 회사는 모르겠지만 우리 회사는 연예인들을 좀 자유롭게 풀어주는 편이고 너희 스스로 관리하게 두는 스타일이잖아. 렌, 네, 정확해요. 그럼 다른 회사는요? 투이, 다른 회사라면 또 두 부류로 나뉘겠지. 예절을 엄격히 가르치는 곳과 우리 회사처럼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방치하는 곳. 내면의 의지가 성숙한 사람은 스스로를 다스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갑자기 렌 이 몸을 뒤로 젖히며 크게 웃었다. 침을 삼키는 그의 올대뼈가 움직였다. 렌, 결국 또 두 가지 극단적인 갈래로 돌아왔네요. 연예계의 어떤 문제든 파헤치다 보면 결국 중간 지점 없는 두 길로 나뉘는 것 같아요. 누나가 말한 그렇지 않다면 뒤에는 우리가 말했던 모든 비극적인 결말들이 들어있겠죠. 세상을 떠나거나 커리어가 박살나거나 사람들의 냉대 속에 살거나 텅 빈 방 안에 짧은 정적이 흐른 뒤 렌 이 말을 이었다. 렌, 사실 유혹이 가득한 그곳에서 혼자 성숙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나가 원하는 융화는 아마 이런 조건들이 충족될 때나 가능하겠죠. 본인의 자존감과 겸손함, 곁에 있는 사람의 냉철함, 그리고 악을 찬양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막다른 길로 몰지 않는 공정한 관계. 연예계가 눈부시면서도 공포스러운 건 바로 이런 불확실성과 극단성 때문이겠죠. 만약 성공했을 때 타락하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좋은 환경과 내면의 의지 중 누나는 어디에 더 믿음을 두겠어요. 투이는 고민도 하지 않고 즉각 대답했다. 투이, 난 안 골라. 난 어른이니까 둘 다 가질 거야. 렌은 다시 한번 폭소를 터뜨렸다. 투이의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였다. 그는 배를 움켜잡고 손가락으로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냈다. 렌, 누나는 정말 욕심쟁이네요. 근데 누나랑 대화하는 거 정말 즐거운 거 알아요. 그는 눈을 감으며 손을 뻗어 투이 위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싫지 않은 듯 그 다정한 손길을 받아들였다. 렌, 만약 어느 날 제가 작은 실수를 저지른다면 누나는 관객의 편에 서서 저를 벌할 거예요. 아니면 제 편에 서서 감싸줄 거예요. 투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 만약 업무적인 실패라면 온 세상이 너를 등져도 내가 내 곁에서 위로하고 달래줄 거야. 하지만 만약 네가 도덕적으로 큰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때는 더 이상 내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을 거야. 사실 이 말을 하면서도 투이는 그들이 자신을 믿어줄지 확신이 없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작은 희망이 있었다.
그때 렌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다시 장난기 가득한 동생의 얼굴로 돌아와 투이 위 가방에서 과자 몇 개를 더 훔쳐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해먹에 누워 잠시 눈을 붙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